아무래도 캡스톤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학생의 지갑에서 사용하기 힘든 장비들을 대여해서 사용해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높은 지식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캡스톤 제작 기회가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학생들과 협업해서 어떤 제작하는 일이 이쪽 업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인원들과 팀을 꾸려 하나의 목표를 갖고 열심히 증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 캡스톤 사업이 굉장히 감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캡스톤 경진대회 영상을 제출한 너의 힘을 보여줘 제작을 맡게 된 원주민 팀의 염규영입니다. 저희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수업과 선거관리 공모전 일환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 영상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 제작 과정, 제작 과정, 그리고 후반 작업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선거관리공모위원회 제출용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선거 독려가 가장 큰 목적이었으므로 저희는 그것을 통해 주제를 설정하고 소재를 설정하는 데 큰 의미를 뒀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거를 쭉 돌이켜보니 선거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다 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의견이었고, 그것을 주제로 설정하고 그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소재로서 저희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낸 직종 4가지를 꼽았습니다. 스트리트 댄서, 크리에이터, 프로듀서, 그래피티 아티스트, 이 4가지 직종은 저희가 느끼기엔 요즘 마이너에서 메이저 스트리머로 올라온 직종으로서 이 4가지 직종을 활용하면 이 주제를 가장 잘 강조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 이 4가지 직종을 통해 이 영상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제작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기존의 공익 광고와는 다른 감각적인 영상미를 선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기존의 공익 광고 하면 굉장히 건조하고 형식적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저희는 특히 굉장히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였으므로 그 소재들을 이용하여 굉장히 감각적이고 색감이 뚜렷하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작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특히 생동감을 전달하기 위해 픽스샷을 하나도 넣지 않고 짐벌과 고프로를 활용한 샷들을 넣었으며, 특히 기존에 소위 말하는 야매라는 실험적 촬영 기법을 활용하여 온갖 실험적 기술들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 제작 과정입니다. 후반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촬영 자체를 굉장히 생동감 있고 역동적, 그리고 기존의 각 직종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저희는 후반 제작 과정에 있어서 특히 화려한 색감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들의 동작들을 강조해 줄 수 있는 트랜지션 그리고 화면 분할들을 이용하면서 제작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너의 힘을 보여줘 영상 발표를 맡게 된 염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희에게도 일종의 도전이었어요. 처음 해보는, 저희가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 독려가 이 영상의 가장 핵심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영상을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공익 광고라 하면 어느 정도 형식적이다라는 인식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더더욱 트렌디하게 만들고 싶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좀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너의 힘을 보여줘. 저희는 이제 짐벌이나 고프로를 이용해서
촬영 과정에서도 굉장히 무빙을 많이 줬고요. 촬영 부분에서도 변화를 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편집 중 강조한 점은 기획 의도에 따라서 각 직업군의 특성을 편집적으로 강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MZ 세대가 공감하기 쉽도록 스트리머는 트렌디함을, 음악 프로듀서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 그래피티 아티스트는 그래피티 특유의 러프한 질감과 다채로운 색감을 편집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선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그만큼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제작 과정에 있어 힘든 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다양한 직업군 인식의 변화와 선거가 이루어주는 변화의 가치를 조화롭게 보여주기 위해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영상 즐겁게 봐주시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ASMR이라는 장르에 원래 관심이 많이 없었어서 ASMR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들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레퍼런스 삼아 영상들 많이 찾아보고 팀원들이랑 회의하고 이야기하면서 영상 모양새 잡아가고 하면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밌었고 결과물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가우가 팀 발표를 맡은 한미나입니다. 저희 팀은 염예린, 김지우, 김민정, 조예지, 한민아로 구성되었고 음향 제작과의 믹싱 실습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이번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작품 소개, 기획, 제작 과정, 사용 장비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품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에그마요 만들기 ASMR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팀별로 ASMR 영상을 제작해보라고 하셨는데요. 팀원들과 주제회의를 통해 나온 여러 후보 중 다양한 사운드를 담을 수 있는 에그마요 쿠킹 영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땅히 요리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팀원들 중에 한 명의 자취방으로 촬영 장소를 정했고 이에 맞춰 영상의 컨셉을 자취생 한 끼 식사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입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 요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레시피를 찾아보았고 그중 영상에 참고할 레시피를 정하고 영상의 흐름에 따라 레시피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어떤 장면에 어떤 소리를 집중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예를 들어 계란을 삶을 때는 물이 끓는 소리가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이다를 컵에 부을 때는 탄산 소리가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등과 같은 의견들을 반영해 스토리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를 칼로 써는 소리를 넣자는 의견에 따라 당근, 햄, 양파 등의 재료를 추가해 에그마요를 만들기로 했고요. 모든 팀원이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3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전체 일정을 짠 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제작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의 촬영은 팀원들 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상의 주제가 ASMR인 만큼 촬영 내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요리의 과정의 소리를 다양하게 그리고 잘 살려서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재료 또는 비슷한 과정이라고 해도 사용하는 도구를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을 깔 때는 계란끼리 부딪혀서 깨기도 하고 달걀을 책상에 부딪혀서 깨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고요. 삶은 달걀의 노른자를 으깰 때는 채반에 놓고 실리콘 주걱을 사용하고 삶은 감자를 으깰 때는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으깨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정했던 역할과 일정에 맞춰 촬영, 컷 편집, 사운드 에디팅, 노이즈 리덕션, 비디오 편집 및 자막, 믹싱의 순서를 거쳐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상 제작에 사용한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 과정에서는 팀원들의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소리 녹음에는 교수님께 빌린 줌 H6와 제나이저 MHK416-P48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진행하던 제작들과는 조금씩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시도들을 캡스톤 대회를 통해 할 수 있었고, 멀리 있던 로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어서 저희는 전라도에 있는 부안까지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캡스톤 경진대회라는 목표가 생기니 팀원들과의 단합과 목표치 설정에 확실하게 할 수 있었고, 그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 역시도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보도 제작과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정상회담조의 작품명 폐교 멈춘 발걸음 속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다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방송보도 제작과 20학번 이용규입니다. 여러분들은 폐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둡고 스산하고 더 나아가 무섭기까지 한 것이 폐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학교는 어떨까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열정이 넘치고 활기찬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학교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으로부터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품 소개입니다. 저희 작품은 줄어드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해 폐교가 된 학교를 다양하게 이색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리포터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정취를 나누고 감상을 공유하며 정보를 나누는 형식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 의도입니다.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로 유명하신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는 기존의 상황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춰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카멜레존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떠나고 남은 폐교 역시도 매한가지입니다. 캠핑장, 미술관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폐교를 더욱 이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소개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기대 효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명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폐교입니다. 시골과 도시를 막론하고 다양한 곳에서 현재 폐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폐교를 이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폐교의 새로운 변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를 각 지역의 이색적인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갈 방향성과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작 과정입니다. 제작의 3단계에 맞추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제작 단계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회의를 통해 기획안 작성, 촬영 구성안 작성, 섭외, 제작 일정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촬영 단계에서는 총 2주에 거쳐 서산 부석고등학교, 성현중학교, 서해미술관, 용인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부안 청림천문대까지 총 5군데의 로케이션을 방문하여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편집 단계에서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모든 팀원이 편집 단계에 참여하여 수월한 편집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과 운영 내용입니다. 연구 가치가 있는 부분을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여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까지 과정을 모두 도맡아서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역량을 성장할 수 있었고 전공 직무 역량에 가까운 방송 연출, 방송 촬영, 방송 편집 능력 역시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본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폐교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폐교의 문제성과 폐교의 실상을 여지없이 알 수 있게 되었고 폐교가 나아갈 방향성과 해결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감히 폐교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이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의 목표치를 잡아주는 이정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폐교가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나요? 도서관으로 활용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놀이공원으로 활용되면 좋겠어요. 캠핑장으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처음 경진대에 참가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시전도 자금이라든지 다양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담당자님께서 친절하게 다 설명도 해주시고 잘 진행되도록 해주셔서 좀 수월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팀플을 처음 하게 됐거든요. 경진대를 하면서. 근데 이제 팀원들과 이제 팀워크도 기를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교수님 강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체 분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게 실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저희 진로를 이제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운전을 하면서 잠이 올 때 악마가 재운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잠을 불러오는 졸음 귀신이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랙박스 전문 업체 스마트카로사의 플래그십 제품 S5D의 광고를 제작한 차돌짝꿍 팀이고요. 저는 팀장 추승현입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메타버스 광고, SNS 챌린지 광고, 그리고 쇼폼 광고 등 새로운 형식의 광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급변하는 광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 스마트카로 S5D에 대한 SNS 맞춤형 쇼폼 영상과 풀버전 영상 광고, 이렇게 총 2가지 광고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광고 제작에 앞서 시장조사 및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스마트카로에 대한 자사 분석, 경쟁사에 대한 타사 분석, 그리고 수업 분석을 통해 S5D만의 강점과 기회를 찾아내었고, 이를 활용하여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카로 S5D가 세계 최초로 졸음운전 경보 시스템을 탑재된 블랙박스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워 경쟁사 제품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의 두 번째 전략은 블랙박스라는 제품 특성상 별다른 이유 없이 재구매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기회 요소로 삼아 자가용을 처음 구매하며 블랙박스를 같이 구매하게 돼 잠재적 고객인 MZ세대를 타겟으로 잡은 것입니다. 저희는 광고 타겟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MZ세대는 별 다 줄이라는 줄임말이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 속에서 줄임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광고 헤드카피도 줄임말을 사용하여 제작해보았습니다. 제품명인 S5D를 줄여 S바디, 그리고 일종의 추임새 역할을 하는 렛츠바디를 더해 S바디, 렛츠바디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MZ세대의 이목을 단번에 끌 수 있는 재미있는 광고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불러오는 졸음이라는 귀여운 캐릭터를 제작하여 저희 광고에 걸맞는 엉뚱하고 저희 광고를 계속 보고 싶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였고, 이에 걸맞는 엉뚱하고 독특한 스토리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이쯤에서 저희의 광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의 무의식 공간에서 졸음이들이 하나하나 등장합니다. 졸음이들은 DJ졸이라는 특별한 졸음 귀신의 DJ잉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졸음이들의 춤은 운전자를 졸음에 빠지게 하는 일종의 의식과 같은 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DJ졸이 너무 흥에 겨워 S바디, 렛츠바디를 외치는데요. 그 순간 운전자의 졸음 수치가 최고치에 다다르면서 S5D가 센서를 작동시키고 졸음이들을 감지합니다. 이어서 졸음운전 경보음이 울리며 졸음이들이 모두 사라지고 광고가 끝이 납니다. 저희는 이러한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초기 구상 단계, 중반 제작 단계와 후반 제작 단계를 거쳐 풀버전 영상과 쇼폼 영상 광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광고는
S5D라는 제품을 MZ세대에게 알림과 동시에 스마트카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특히 S5D의 핵심 기술인 졸음운전 경보 시스템에 대한 높은 홍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광고가 실제로 MZ세대의 이목을 끌고 광고 효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쇼품 영상에 LED 펜 디스플레이를 시연하여 눈길을 끌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한 뒤 그 시연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영상을 본 MZ세대들은 신기하다, 스마트카로가 뭐야? 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블랙박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블랙박스 제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광고가 MZ세대에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캡스톤 디자인 활동을 통해 광고 기획 및 제작 능력을 키우고 최신 광고 트렌드에 대한 흐름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문제 해결 능력 등 실무에 필요한 자질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스파리 레츠파리 광고를 제작한 차돌작품팀의 팀장 추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파디 레츠파리 안녕하세요. 저는 조름이에요. 이번에 차돌짬뽕 팀에서 3D 애니메이션 광고와 LED 디스플레이 광고를 제작했다는데요. 어떤 광고를 제작했을까요?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차돌짬뽕 팀이 제작한 광고는 졸음 감지 기능이 탑재된 블랙박스 스마트카로 S5D 제품인데요. 졸음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제작 과정의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일주일에 2번씩 잦은 회의를 가지면서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구상을 하기 위해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탄탄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과정을 통해 기획의 중요성을 심히 깨달았다고 하네요. 아! 제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고 싶다고요? 그럼 이쪽으로 컴온! 아! 보세요. 제 조상님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저예요. 다양한 스케치 과정을 거쳐 제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과 매핑 애니메이션 그리고 렌더링을 거쳐 광고 영상을 제작하였고 팀원들과 녹음실에서 조름이와 DJ 졸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다들 처음 더빙해보는 거라 많이 수줍어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광고 영상을 LED 펜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연해 보았어요. 내가 컴퓨터 밖으로 나오다니 정말 신기해! 마지막으로 차돌짬뽕팀은 이번 활동을 통해 광고 기획과 제작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팀워크 등 실무에서 필요할 자질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믿으며 이를 해결하고 결과를 이뤄내는 모습이 멋지네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조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술대학교여가지고 이 대회에 시스템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조금 놀랐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방송예술대학이고 저는 방송기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러면 방송기술 계열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무엇을 전공하고 있는지 이 대회를 통해 한번 알려보고 소개해보고자 그런 마음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전공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을 알고 이만큼을 모르고 있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됐었고 저를 되돌아보는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지도 교수님과 그 동기들이랑 같이 이거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다들 저랑 마찬가지로 내가 이만큼을 알고 이만큼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대회가 정말 좋았던 점은 저희 과를 조금 더 세상에 그리고 저희 학교에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술대학교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학교여서 방송기술 계열이 조금 많이 유명하진 않은 과였는데 저희를 시작으로 그리고 저희를 기점으로 저희 과가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발표를 시작할 방송기술 계열의 전효진입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브 커머스란 라이브 스트리밍과 커머스의 합성어로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비대면 쇼핑 플랫폼을 말합니다. 코로나의 등장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했고 그중 언택트 사회의 발전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소통을 계속 필요로 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등장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간편함과 높은 성장세가 특징인 시장입니다. 기존 TV 홈쇼핑에 비해 접근성도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천억 원에서 올해 약 2조 8천억 원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구성이 특징인 기존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의 설계도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송출 프로그램과 플랫폼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송출 프로그램으로는 엑스스플릿, OBS 스튜디오, V믹스, 비디오 등이 있으며 플랫폼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 유튜브, 11번가, 지그재그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더 높은 품질의 방송, 더 넓은 시장으로 영역 확장을 고민해봤습니다. 그렇기에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드론을 이용한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이는 저희가 구성한 드론을 이용한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의 설계도입니다. 기존 시스템 구성보다 TVU 애니웨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좀 더 간단하지만 드론까지 쉽게 연결 가능한 도면도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장비들입니다. 저희가 구성한 시스템의 실현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차례로 설명해 보자면 드론과 TVU 애니웨어를 연결하는 모습, 카메라와 TVU 애니웨어를 연결하는 모습, 이때 HDMI 케이블을 통해 카메라와 스위처를 연결하고 스위처와 TVU 애니웨어를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TVU 애니웨어와 TVU 프로듀서를 QR코드를 통해 연결하는 모습, TVU 프로듀서에서 유튜브로 라이브 송출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마지막 사진은 저희가 실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기존 라이브 커머스보다 한 차원 높은 방송을 원했습니다. 이 드론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적어지며 장소를 소개함으로써 기존 제품으로만 국한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여행지, 공연장 등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을 원했습니다. 이는 여행 및 숙박 기업의 더 큰 성장과 이를 통한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을 통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 효과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여행 및 축제와 같은 지역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습한 드론 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의 도면도와 실습 과정입니다. 먼저 한눈에 보기 쉽게 도면도부터 구성해 보았습니다. 외부 카메라와 드론 카메라 두 대의 화면을 라이브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TVU 네트워크사의 TVU 애니웨어와 TVU 프로듀서 소프트웨어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외부 카메라의 경우 쇼 호스트의 멘트를 원활하게 수음하기 위해 핀 마이크 UWP-D21을 사용하여 카메라의 외장 마이크로 연결하였습니다. 아템 미니 프로는 외부 카메라의 영상을 라이브 송출하는 데 필요한 캡처보드를 대신하는 장비입니다. TVU 네트워크사가 DJI 기종의 드론을 지원하기 때문에 DJI사의 매빅 프로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론과 TVU 애니웨어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합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먼저 연결한 후 영상과 음성 신호를 모두 송신할 수 있는 HDMI 케이블을 통해 아템 미니 스위처와 연결합니다. 아템 미니 스위처를 TVU 애니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영상 신호들이 입력된 TVU 애니웨어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송출 프로그램인 TVU 프로듀서와 연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TVU 프로듀서에서 유튜브로 라이브 송출을 해주고 여러 기능들을 이용해 자막 추가 및 컷 전환을 해줍니다. 이상 저희가 제안한 드론 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은 실제 실습하며 송출했던 영상입니다.
제가 이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캡스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기획안을 실제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캡스톤을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수업이기도 해서 실제로 제가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참여하는 과정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사탕 프로젝트팀 총괄팀장 조민진입니다. 지금부터 디마에서만 가능한 아름다운 페스티벌 프로젝트 디마스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제작 과정, 프로젝트 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별사탕 프로젝트팀의 조직도입니다. 공연 관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공연을 스케치하는 기획팀, 완성된 기획안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제작팀, 관객에게 공연을 알리는 홍보팀,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과 서류를 담당하는 총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별사탕 프로젝트팀은 지난 11월 26일 지성관 콘서트홀과 유튜브 실시간 송출을 통해 공연 디마스타를 개최했습니다. 공연 디마스타는 디마의 슬로건인 현장에서 빛나는 별을 활용하여 관객인 디마 학생 모두의 존재가 별이라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디마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디마스타는 디마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페스티벌 컨셉으로 아티스트에게 의미가 담겨있는 입시곡과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관객 사연 코너로 구성되어 진짜 별의 의미를 일깨워주며 디마 프라이드를 제공하는 공연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제작 과정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모든 팀원들이 참여하여 공연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공연 소재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기획팀에서 1차 공연 기획안을 작성 및 발표하였고 산업체 멘토님께서 불확실한 컨셉과 부족한 공연 구성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후 2차 기획안을 작성 및 발표하여 디마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컨셉을 확정시키고 공연 구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에 걸맞게 오프닝과 엔딩 VCR을 수정하고 기획하였으며 키워드를 녹여낸 무대 세트와 포토존을 디자인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기획안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한 제작 단계입니다. 먼저 교내 동아리 중 음향을 담당하는 SR, 조명을 담당하는 라이트 팩토리, 영상을 담당하는 하나우리와 컨택하여 테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교내 커뮤니티에 아티스트 섭외 모집 공고를 올리고 공연의 컨셉과 어울리는 아티스트를 섭외하였습니다. 아티스트와 테크팀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테크라이더를 작성하고 공연장과 공연 장비를 사전에 대여하여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체 회의를 통해 정해진 예산에 맞춰 각 팀의 소품을 구매하였고 모든 팀원이 협업하여 무대 세트, 포토존, 방명록 등을 제작하며 공연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홍보 단계입니다. 공연의 컨셉이 확정된 후 홍보물을 제작하여 교내 곳곳에 배부하였습니다. 이후 온라인 오프라인 이벤트 상품 제공을 위하여 협찬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협찬사와 컨택을 통해 약 137개의 협찬품을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SNS 계정 생성 및 관리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SNS 계정을 생성하여 예비 관객들과 가깝게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기획 및 실행하며 오프라인 이벤트인 하늘마당에서 진행된 이벤트에서는 약 16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기자 리스트 작성 및 보도자료 배포입니다. 저희는 기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분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그 결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뉴스 카테고리 상단에 공연에 대한 기사가 업로드되며 공연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 제작 과정 중 마지막 결산 및 평가 단계는 12월 15일 산업체 멘토님과 함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피드백을 통해 저희의 공연에 대한 개선안을 찾고 다음 공연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저희는 공연 당일 현장 관람 전석 매진되었으며 예비 관객 약 14명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송출 관객은 약 64명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저희는 공식 SNS 계정 팔로워 200명을 유지하고 유튜브 다시 보기에서는 하루 만에 조회수 1000회를 넘어가며 아직까지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공연을 제작하며
산업 현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 별사탕 프로젝트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산업체 멘토의 지도하에 총괄팀장, 기획, 제작, 홍보 총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팀은 팀장의 주도하에 맡은 바 성실히 임했습니다. 별사탕 프로젝트 팀 총괄팀장 조민진입니다. 11월 26일 지성관 콘서트홀과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송출을 통해 공연 디마스타를 개최했습니다. 공연 디마스타는 관객들에게 당신의 존재가 별이라는 의미를 일깨워주며 디마 프라이드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공연입니다. 기획팀 장다인입니다. 기획팀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하여 관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스케치한 후 구체화시키는 팀입니다. 관객 조사를 통해 시간과 공연장을 선정했습니다. 주제와 소재에 맞는 아이디어를 모아 공연을 구성하고 다른 팀원들 피드백을 통해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루는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 거의 11시간에 걸친 대회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밤을 정말 꼴딱 새워 밤부터 아침까지 함께한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작팀장 박소연입니다. 저희 제작팀은 무대와 영상, 연출 및 제작, 아티스트, 테크 협업팀 섭외, 공연장 대관 등의 업무를 하며 공연 제작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공연의 컨셉에 맞는 아티스트와 MC, 각 분야의 테크팀을 섭외하며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 공연을 구체화했습니다. 각 팀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하며 협업팀과 일정을 결정할 때에 서로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것도 제작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보팀 김소영입니다. 홍보팀은 공연 컨셉에 맞춘 온 오프라인 홍보물과 이벤트를 기획 및 제작하고 공연 분위기에 맞는 협찬업체 선정 후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외에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업무도 진행했습니다. 공연의 공식 SNS를 담당하며 부담감도 크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피드백과 응원 덕에 SNS를 잘 운영할 수 있었고 아무리 힘든 과제가 있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총무팀장 송혜원입니다. 총무팀은 팀 프로젝트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하고 예산을 계획 집행하는 팀입니다. 예산안 작성 및 예산을 집행하며 발생하는 서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제작 일지, 회의록과 같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정리 기록했습니다. 제가 회의록 담당이었는데 회의록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동기들이 본인 의견 정리해서 주거나 일정 브리핑한 자료들을 보내주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 둘, 셋. 디마 일단 제가 이 대회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거는 제 같이 했던 팀원들과의 그런 같은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 만약에 또 이 대회를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냥 단순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제가 팀장이라고 제 욕심에 너무 부려가지고 이제 좀 어려운 것도 무리하게 요구를 했거나 그랬던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 불평 없이 잘 따라와준 팀원들도 너무 고마웠고,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로 같이 좋은 상금 타서 같이 또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악기팀의 발표를 맡은 김현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주제, 제작과정, 후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주제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1인 캠핑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사적 모임이 여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 및 직장인들은 일과 학업에 치이다 보니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느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이런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생각하다 보니 이 1인 캠핑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향 제작가의 메인 주제인 ASMR이
청각 반응을 통해 느껴지는 정서적 안정감이나 감각적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소리인 만큼 혼자만의 시간 안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사운드와 꼭 내가 지금 캠핑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감각적인 사운드를 저희는 이 작품에 또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캠핑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인가요? 저는 캠핑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감성과 자연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캠핑을 하면서 감성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이 작품에 집어넣고자 하였습니다. 캠핑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감성적인 사운드로는 캠핑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불멍을 위한 모닥불이 타는 소리, 맛있게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 또 고기와 궁합을 이루는 라면 끓이는 소리,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따르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소리로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부는 바람, 또 그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풀, 흐르는 계곡물, 잔잔한 호수, 새소리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자연이라는 곳에서도 촬영을 해야 됐고, 또 ASMR이라는 장르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물색하던 중 안성 상정리에 있는 노지 캠핑장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저희가 촬영을 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수월하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런 소리를 담기 위해서 사용한 장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연의 넓은 소리를 담기 위해서 XY 스테레오 마이킹으로 만들어진 줌 H1N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하였고, 감각적인 사운드를 담기 위해서는 딱 그 소리만을 담아야 했기 때문에 초지향성 마이크인 AKG C568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리를 수음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했음에도 바람 소리와 주변의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같이 녹음이 되었기 때문에 후반에 프로툴이라는 DA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이즈 리덕션 플러그인이나 EQ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우리가 필요 없는 소리는 최대한 빼내고 필요한 소리만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영상과 잘 어우러지는 소리를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입니다. 저희가 ASMR 하면서 제일 처음에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게 유튜브에서만 봐왔던 게 ASMR이었고, 소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여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다 보니 마이크를 댔다 하더라도 그 저희가 원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할 때는 필요 없는 주변의 소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좀 더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좀 더 좋을지 그런 방향을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학우들과의 교류가 많이 없었는데, 그 교류를 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 더 느낄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이랑 협력해서 이제 디자인 구성하고 이제 직접 후드티를 받아봤을 때 그때 가장 이제 기분도 좋고 좋은 디자인으로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을 직접 하고 그리고 프린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도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그래픽인데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되게 피드백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이 그래픽이 원형을 기반으로 한 거여서 저희 팀원들끼리 각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그 부분에서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면서 고민하고 팀원들하고 협업하는 과정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옷을 구매만 해본 입장에서 옷을 제작하는 과정까지 참여해서 일단은 그 결과물이 너무 좋게 나왔고 이 결과물을 실제로 이제 판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뿌듯함이 컸고 이제 팀원들과 함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회가 좋은 거는 우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과정까지 처음 시작하는 거랑 과정이랑 결과까지 다 알아주는 그런 대회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각자 맡은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랑 좋은 결과물을 내줘가지고 같이 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받아서 이렇게 대회까지 참가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패션 스타일리스트과에 재학 중인 5호 조입니다. 저희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인 패션 웹 콘텐츠 디자인을 통해 그래픽 디자인을 바탕으로 협업하여 패션 브랜드를 기획하고 웹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저희의 웹 콘텐츠 디자인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 조의 팀원들입니다. 웹 콘텐츠 제작에 앞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제작한 브랜드의 이름은 앱스트랙 서비스입니다. 브랜드의 이름은 불어로 추상적인 이라는 뜻의 앱스트랙과 배급하다 혹은 생산한다의 뜻을 가진 서비스를 결합해 추상적인 그래픽으로 상품성 있는 아이템을 생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인 추상적인 이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여러 색상을 혼합한 저희만의 독창적인 그레디언트 도형을 제작하였고 컬러는 저희가 가장 트렌드하다고 여겨지는 컬러들을 조합하고 이후 제작할 아이템에도 앞으로의 컬러 트렌드를 반영하여 제작할 예정입니다. 앱스트랙 서비스는 원형 도형이 가장 트렌디하다고 믿고 중심이 되는 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그래픽은 원형을 암시하는 아트웍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쇼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고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온라인 시장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포토샵 및 일러스트레이션을 기반으로 그래픽 디자인, 사진 촬영 및 보정 기술 등을 익히고 배우며 직접 디자인한 상품으로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패션 웹 콘텐츠 수업을 통해 앱스트랙 서비스가 탄생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에서 3주차에서는 웹 콘텐츠 스마트 스토어 개설 과정에 대한 개념을 익혔습니다. 4주에서 5주차에서는 온라인 시장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웹 콘텐츠 컨셉, 아이템 디자인 등을 참고하여 웹 콘텐츠 컨셉과 웹페이지 구성을 기획하였습니다. 6주에서 7주차에서는 웹 콘텐츠 기획에 맞게 원형을 암시하는 그레디언트 도형으로 통일감을 살려 실제 판매가 가능한 패션 아이템을 그래픽 디자인하였습니다. 8주에서 9주차에서는 실제로 웹 콘텐츠를 운영 중인 패션 산업 인사의 특강을 통해 스마트 스토어 구축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특강을 토대로 웹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10주에서 11주차에서는 웹 콘텐츠 컨셉과 브랜드 컨셉에 맞게 그래픽 디자인으로 제작한 아이템을 스타일링하고 디스플레이한 결과물을 촬영하였습니다. 후드티 결과물입니다. 촬영본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아이템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보정하고 웹페이지를 구성한 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하였으며 지금 바로 판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후드티 앞판과 뒷판 모자에는 저희가 디자인한 텍스트 로고와 원형 그래픽 로고를 삽입하였습니다. 후드티 결과물에 이어 에코백 또한 디자인하였습니다. 저희 텍스트 로고와 원형 그래픽 로고를 삽입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레디언트 도형을 기반으로 변형하여 제작한 로고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후드티, 에코백뿐만 아니라 모자, 폰 케이스 등 굿즈로 제작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에 적용 가능합니다. 저희 앱스트랩 서비스는 원형을 기반으로 추상적인 그레디언트 그래픽 상품을 디자인한다라는 저희만의 쇼핑몰 아이덴티티를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획하고 보정하는 과정과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하는 과정은 영상에 담아 보았으니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5조입니다. 저희는 그래픽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션 브랜드를 기획하고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팀장 한윤서입니다. 저는 팀원 김성경입니다. 저는 팀원 신명주입니다. 저는 팀원 이정민입니다. 저는 팀원 이혜준입니다. 저희 팀 촬영 기획입니다. 촬영 기획에 맞게 개인 옷으로 촬영한 결과물들입니다. 저희 팀의 촬영 모습입니다. 웹 콘텐츠 컨셉과 브랜드 컨셉에 맞게 그래픽 디자인으로 제작한 아이템을 스타일링하고 디스플레이한 결과물을 촬영합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아이템이 더 잘 돋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영상은 사진을 보정하는 과정입니다. 웹페이지를 구성한 후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합니다. 영상은 아이템을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캡스톤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우선 저는 저희가 추구하는 디자인 방향을 팀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만들어내며 뿌듯함을 느꼈고, 이후 온라인 쇼핑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및 보정, 들어가는 제품 소개나 설명 등을 익히 써보는 것까지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직접 옷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포토샵 및 일러스트 실력이 크게 향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로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통일감을 강조해 주신 덕분에 통일감에 대해 고민하며 팀원들과의 화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강의를 들으며 만든 상당모를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해 남들에게 알릴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옷을 구매만 해본 입장에서 옷을 제작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배워나가고 해낼수록 뿌듯함과 자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과 동시에 최신 트렌드에 맞춘 디자인을 제작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성 있는 디자인을 구성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무 경험을 배웠습니다. 또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워크워크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좋은 영향과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ASMR이란 것을 녹음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뭐 영화라던가 영상 쪽 또는 뭐 레코딩이나 아니면 라이브 음향만 하다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ASMR을 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새로운 분들, 또 처음 보는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참가한 팀 믹스A 8입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와 교과 운영, 제작 의도, 작품 소개, 활동 사진을 마지막으로 제작 과정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믹스A8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팀명은 2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는다는 믹스라는 단어와 우등생을 의미하는 A 스튜던트에서 파생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조원 8명 모두 일심동체하여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을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조장을 맡아주신 마성이라고, 발표를 맡게 된 전문빈, 곽태원, 원나실, 박수연, 엄상화, 서현진, 그리고 이승현 학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조원분들께서 성실히 레코딩 활동을 참여해 주셨으며
조장인 마성일 학우님께서 레코딩 기자재를 총괄하였으며 제가 음향 부분을 도맡아 했습니다. 곽태환 학우분께서는 이 영상의 연출 및 기획 총괄과 지금 보고 계시는 PPT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믹싱 실습이라는 교과목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좋은 사운드의 조건을 이해하며 사운드에 입체감을 주는 것과 감동을 주는 사운드, 그리고 다양한 레코딩 기법과 테크닉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최대한 이 프로젝트에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ASMR입니다. ASMR은 뇌를 자극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을 의미하며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리로는 바람 부는 소리,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소리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여 현재 출품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품의 이름은 돌 굴러가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SMR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요소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을 찾고 그 재료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문득 아름다운 풍경을 본 순간을 재료들을 사용하여 옆에 보이시는 그림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돌이 한자리에서 굴러가는 모습을 보며 돌 굴러가요라는 작품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품은 여러 소리와 다양한 재료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소리를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잠깐 활동하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작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콘티 및 제작 회의를 하여 재료를 준비하고 여러 레퍼런스 영상들을 보며 참고했습니다. 콘티에 맞춰 영상을 제작했고 영상을 제작하며 녹음할 수 있는 소리들을 같이 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녹음을 할 수 없는 것들은 학교 시설인 미디실, 더빙실, 그리고 강의실까지 빌려 레코딩을 하였으며 추가로 장비는 줌 1N과 줌 H8 그리고 다양한 샷건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를 활용하여 녹음했습니다. 이렇게 녹음된 소리들을 사용하여 음향 편집을 하였고 출품작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23명의 많은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진행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획팀과 제작 홍보팀, 경영지원팀 총 3개의 부서로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서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신분으로 이번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과들과 처음으로 크게 협업을 진행해서 앨범을 발매할 수 있었어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앨범 제작 기획 실습 캡스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개요, 프로젝트 기획, 팀별 과정, 기대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요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팀 비사이드는 앨범 기획과 제작에 관심 있는 23명의 학과생들이 모여 결성되었으며 아티스트와 대중들의 옆에서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팀 구성으로는 1명의 총괄과 2명의 부총괄이 프로젝트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기획팀, 제작홍보팀, 경영지원팀 등 각 부서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팀장님들이 계십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기획입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교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앨범 발매에 필요한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전공 상관없이 지원을 받았으며 다양한 과와 협업을 진행해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아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르는 힙합 R&B로 선정하였으며 오디션을 진행해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컨택을 시작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9월에 아티스트 컨택과 앨범 기획을 시작하였으며 10월에 음원 레코딩 시작, 영상 콘텐츠를 제작 진행하였으며 11월에 유통사 선정 후 영상 콘텐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에 음원 발매와 함께 사후 홍보를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끝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팀별 진행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기획팀 진행 과정입니다. 아티스트와 음원을 발매할 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협회 가입 절차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앨범 컨셉 구상을 위해 국내 힙합 시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앨범을 기획 진행하였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미팅을 통해 앨범의 구체적인 컨셉을 선정해 스토리텔링을 진행하였으며 탁과 엔지니어와 함께 학교에서 레코딩 작업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통사 리스트업 작업을 진행해 NHN 벅스로 유통사 선정 후 12월 13일로 음원 발매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홍보팀 진행 과정입니다. 오디션 개최를 위해 포스터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각 과별 단톡방과 에브리타임에 올릴 홍보글을 작성해 업로드하였습니다. 뮤직비디오 연출을 위해 제작팀 내에서 감독과 조연출을 선정하였으며 영상 제작가 분들과 협업을 진행해 촬영 인원 구성 후 콘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0일, 21일 총 2회차를 거쳐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클립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유통사에다가 넘겨 오피셜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기획팀과 앨범 오브제 회의를 진행해 제작팀에서 아트워크 초안을 제작하였으며 업체에다가 넘겨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은 후 아트워크 확정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셉 포토와 다양한 부가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개설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다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영지원팀 진행 과정입니다. 제작 일지를 작성하기 위해 다른 팀들 일정에 참관하여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였으며 음반 제작에 있어 아티스트와 기획자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담당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품목 정리 후 예산안을 작성하였으며 기획팀과 제작 홍보팀이 현장 업무에 동행하여 예산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번 진행하면서 저희 음원 발매 및 유통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 경험과 뮤직 비즈니스에 대한 계약사항 및 저작권법의 올바른 이해와 같은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국비 지원 사업을 넘어서 뭔가 배울 수 있고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좀 더 발전된 영상을 표현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저한테는 되게 값진 선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드론 촬영에 필요한 허가와 이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서울 한강 근처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정부 쪽에 수도방위사령부나 이런 곳에 문의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조금 번거롭긴 했으나 그래도 보람차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의 수업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생각보다 좀 더 저의 그 현장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드론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어서 되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뭔가 이걸 하나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캡스톤 디자인 경연대회에 좀 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자아자 프로덕션의 촬영감독 이지한입니다. 저희는 드론과 뮤직비디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며 만들었고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작품은 뮤직비디오라는 장르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드론샷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개의 뮤직비디오 안에서 드론샷은 멋진 그림이나 장소 설명, 그리고 브릿지 컷, 서비스 컷 위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예능이나 다큐 포맷의 영상에서는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서사 구조를 가진 뮤직비디오에서는 몰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사 쪽 드론샷의 조화를 위해 먼저 드론샷의 장단점부터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드론샷의 장점으로는 인간이 쉽게 볼 수 없는 신선한 시각과 넓은 뷰를 담고 그 넓은 뷰를 통해서 개방감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넓은 뷰를 담는 개방감이 때로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장점이 서사 구조를 가진 뮤직비디오에서 몰입을 깰 수 있는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스토리 상에서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해서 그려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품은 남자와 여자의 이별 후에 남자가 이별을 후회하며 그녀를 추억하는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로는 다음과 같이 여자라는 서연이라는 캐릭터와 남자는 도윤이라는 캐릭터의 시점에서 도윤이 서연을 추억하는 내용입니다. 작품의 관전 포인트는 도윤의 공간 변화입니다. 그녀와 처음 만났던 카페, 헤어졌던 한강에서 그녀를 회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한강 다리인데 이 다리는 도윤이의 상상 속이라고 할 수 있는 허구의 공간입니다. 다리 위에 지나가는 차를 그녀와의 추억들에 비유하며 추억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도윤의 모습을 통해 후회하며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다리를 드론을 통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드론샷은 이런 공간의 모습을 가장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저희는 서사 구조 속에서 드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만 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익숙하지 않을 시선을 판타지적 해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의 고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저희 작품에도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고민을 중점으로 장품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아자아자 프로덕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만 들어갈까? 네. 지금 좋습니다. 자, 레디. 액션. 맨 처음에는 센시아라는 제품을 받았을 때 어렵기도 하고 막막했는데 이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팀원들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뜻깊고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엄청 많이 냈는데 그 아이디어를 계속 갈아엎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지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는데 결국 뜻깊은 결과물로 나와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각 팀원들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여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수업에서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기회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가 기존 기획서를 제작할 때는 화장품이나 식품에 맞춰서 제작을 했었다면은 이번에는 의약품에 맞춰 기획서를 제작하다 보니까 약간 낯설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팀원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정석의 4인 5각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빈 땅에서 출발했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함께한 페이스메이커가 있었기에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 제작과 프레젠테이션 실습 캡스톤 디자인 조정석 팀 전민정, 정은서, 조혜빈, 조혜원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20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팀원 모두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고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차 PT를 진행했으나 장애물에 막혀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장애물을 뛰어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 안에서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시안을 제작할 때는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지금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페이스메이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주얼로는 수업 내 학습한 프레젠테이션과 프레젠터의 비주얼 내용을 토대로 제작에 들어가기 전 형태를 잡기 위해 적용하거나 저희의 모습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1학년부터 계속 배워온 광고 목표에 대한 강의로 현재 저희의 광고 목표에 대해 크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더욱더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공 과목인 인쇄 광고를 배우며 저의 잡지 시안을 제작할 때 현재 이미지를 점검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와 카피, 디자인을 위해 수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의 기대 효과, 광고 실행 방안 작성 시 필요한 내용 등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것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많은 이론을 배웠고 그것들을 활용해 기획서를 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저희는 어떤 결승선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이것이 바로 저희의 결승선입니다. 저희는 센시아의 기획서를 제작했습니다. 현재 센시아는 위협적인 경쟁 상황 속에서 브랜드의 각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밀순환 장애 발병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업 4050 여성을 타겟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즐기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휴식을 컨셉으로 선정했습니다. 카피로는 심표하날 센시아를 내세워 전략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광고는 시청각을 통해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일상 속 불편을 표현해 공감을 유도하고 화면 전환을 통해 센시아를 섭취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배너는 타겟 세대의 사용률이 높은 SNS입니다. 대화체로 제품의 효과를 드러내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했습니다. 콘텐츠는 열악한 휴게실을 새롭게 개선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즉 감정적인 홍보 효과와 브랜드의 우호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지는 구름 혹은 걷는 사람의 이미지와 함께 증상을 장악할 수 있는 질문을 넣어 제품의 효과와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각자의 능력을 살리고 모두의 협력으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성과와 4명이서 보인 완벽한 팀워크를 느끼고 정은수 학생은 피드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방향과 성장을 느꼈습니다. 조혜원 학생은 분석의 중요성과 지식 활용의 성취감을 느꼈고 조혜빈 학생은 피드백을 수용하는 자세와 소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함께 협력하고 다양한 배움이 있었으며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저희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는 광고인이 되도록 더 많이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석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쇼핑몰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되게 설레고 재밌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하니까 더 즐겁고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수업을 만들어주신 김소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옆에서 도와주신 조교님들 그리고 팀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드무드 팀입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패션 웹 콘텐츠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정말로 쇼핑몰을 개설하고 운영해 보는 수업으로 나중에 패션 산업체에서 일을 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운영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쇼핑몰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제작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면서 쇼핑몰을 기획하는 법을 터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9월 14일에는 쇼핑몰 테마 선정 및 사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쇼핑몰 이름은 순간을 담는다는 의미의 모멘토로 정했습니다. 쇼핑몰 테마는 빈티지 페미닌이고요. 여기 사진 자료는 실제 다른 쇼핑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9월 28일에는 저희가 선정한 쇼핑몰 테마에 걸맞는 쇼핑몰 사진들을 찾고 실제로 기획한 것처럼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 후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고 10월 5일 좀 더 심화하여 기획을 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무신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포토그래퍼를 모셔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쇼핑몰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 촬영의 기본 개념과 조명 활용 방법을 배웠습니다. 10월 26일에는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배 한 분을 모셔서 쇼핑몰을 운영할 때의 꿀팁과 함께 쇼핑몰을 제작해 보았으며 상품 등록하는 방법과 로고를 기획하는 사이트 정보를 얻었습니다. 11월 2일에서 11월 9일에는 저희의 컨셉에 맞게 맨투맨과 에코백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11월 16일에서 11월 30일에는 그동안 배워온 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쇼핑몰 촬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쇼핑몰인데요. 아직 초기 단계라 3개의 상품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7개의 상품을 더 등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에드무드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의상 제작 실습이라고 옷을 만드는 과목이다 보니까 각자마다 어떤 식으로 디테일을 할지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됐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활동 같은 거를 많이 참가를 안 했었는데 이 대회를 참가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원단을 주문하고 또 대회라는 걸 참여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뭐 자료를 좀 조사하고 신청서를 내는 게 있었어요.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꼼꼼한 그런 부분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의상을 만들 때 컨셉에 맞게 해서 의상을 제작해야 하는데 이게 기본 아이템을 제작을 하면서도 또 저만의 그런 특징을 살려서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방 베이직과 함께하는 의상 제작 실습 캡스톤 디자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입니다. 저희는 패션과 의상 제작 실습의 수업에 참여한 7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패션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다양한 소재에 따라 패션 아이템의 샘플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자 팀을 꾸려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상 제작 컨셉 소개입니다. 2021년 패션 트렌드를 되돌아보면서 의상 컨셉을 아방 베이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방 베이직이란 아방가르드와 베이직의 합성어로 남들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이지만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패션을 뜻합니다. 보시는 오른쪽의 사진들은 아방 베이직을 보여주는 컬렉션을 예시로 찾아보았습니다. 노멀해 보이지만 각자마다 눈에 띄는 포인트가 보이시지 않나요? 저희 팀은 2가지 컨셉으로 의상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호피와 모노톤의 조화, 두 번째 컨셉은 추상적인 패턴과 그린 컬러로 아방 베이직의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작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2021년 트렌드를 분석을 한 후 컨셉 회의 및 원단 주문을 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한 원단이 도착을 한 후 주문한 원단이 봉제를 하기에 적합한지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봉제를 하기 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옷의 전개도를 그리는 패턴 뜨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버로크 기계로 올풀림을 방지하여 준비합니다. 이 단계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봉제를 한 후 각자의 옷에 맞는 부자재를 달아 룩을 완성합니다. 마지막은 완성 작품입니다. 왼쪽 사진은 호피 무늬 원단과 무채색의 원단으로, 오른쪽 사진은 추상적인 패턴과 그린 컬러의 원단을 사용하여 상하이 컬렉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컬렉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호피 무늬가 특징인데요. 호피 무늬는 어느 색깔과 매치해도 잘 어울리고 베이직하면서도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먼저 소개할 옷은 셔링 맨투맨과 롱 스커트입니다. 맨투맨은 옆판에 원단을 덧대고 끈을 달아 셔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끈을 당기면 셔링이 생겨 옷이 약간 올라가 스타일리시한 연출이 가능하고 셔링을 올린 후 리본 형태로 묶어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모 원단으로 제작하여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롱 스커트는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하여 베이직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게 의도하였습니다. 디테일로는 밑단의 트임과 주머니에 스티치를 두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개할 옷은 호피 맨투맨과 밴딩 스커트입니다. 호피 맨투맨은 전체적으로 호피가 들어간 원단으로 다 써버리면 다소 정신없고 진부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몸판과 소매를 다른 원단으로 선택하여 만들어 보았는데요. 몸판은 미니줄이 소재의 호피 무늬 원단으로 선택을 하였고 소매는 20수 싱글 무지 원단으로 사용하여 이번 수업의 핵심인 아방 베이직의 느낌을 한층 더해줍니다. 팬츠는 허리에 아일렛을 달아 고무줄로 허리에 핏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폴리 사방 스판으로 제작하여 옷을 만들었을 때 착용감이 좋도록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추상적인 패턴과 그린 컬러를 포인트로 잡은 두 번째 컬렉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맨투맨과 비스티의 데님 스커트입니다. 리바이스 원단을 사용하여 자세히 보시면 팔 부분과 앞판에는 큰 체크와 작은 체크로 다르게 구성했고 크롭 기장의 맨투맨을 완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스커트는 양옆에 트임과 스티치 포인트를 주어 완성하였습니다. 또 스커트와 같은 데님 원단을 사용하여 비스티에를 컬렉션으로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왼쪽에 있는 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맨투맨과는 다르게 기장은 보통이고요. 딥한 그린 컬러의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맨투맨과 함께 코디한 팬츠는 블랙 와이드 팬츠로 잘 보시면 원단이 되게 특이해요. 보통 맨투맨 소매 부분에 쭈리 원단을 팬츠에 적용한 것인데요. 얇지만 늘어나는 쭈리의 특성을 살려 착용감을 편하게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디테일로는 팬츠에 옆 트임을 주고 거기에 금장 단추를 활용하여 걸어가면서 은근한 멋을 주게끔 컬렉션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2021년 아방 베이직 컨셉을 주제로 한 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